현충원에 묻힌 파란 눈의 선교사 스코필드. 예조 기자단은 도니문 박물관에 있는 스코필드 기념관에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지금부터 말해줄게요. 스코필드 기념관의 시작.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도니문 주변이 개발되면서 서울시가 기부받은 곳이에요. 서울시는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박물관을 만들기로 했고, 때마침 2016년이 우리나라와 캐나다에 큰 기여를 하신 스코필드 박사님 내한 100주년이 되던 해여서 스코필드 기념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스코필드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캐나다의 수의학자가 한국의 세균학 교수이자 선교사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님은 1889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했던 스코필드 박사님은 소아마비에 걸려 평생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사셨어요. 16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스코필드 박사님은 수의학을 공부하셨고 20세쯤 이 분야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스코필드 박사님은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26세가 되던 1916년에 한국 세브란스 의정 교수로 초청받아 한국에 오셨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한국인이 고생할 때 독감을 연구하셨고 홍콩 잡지에 관련 보고서를 올리신 분이 스코필드 박사님이에요. 후에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 방지제 개발에 기여하는 논문을 쓰셨고 수의학자이자 세균학자로서 명성을 얻으셨어요. 3.1운동 제암리 학살 사건의 현장 기록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그때 스코필드 박사님은 파고다 공원에서 서울역까지 다니시며 사진을 찍으셨고 그 사진을 해외에 알리셨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 때도 스코필드 박사님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성에 가셔서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직접 타이핑한 글을 전 세계에 알리셨어요. 이것이 제암리 학살 사건 보고서예요. 왜 일본은 사사건건 그들의 일을 방해하는 스코필드 박사님을 가만두었을까요? 스코필드 박사님이 영국에서 태어난 캐나다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캐나다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과 동맹국이었던 일본은 영국계 캐나다 사람인 스코필드 박사님을 건드릴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일본은 스코필드 박사님을 주시했고 1920년에 그의 비자 갱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스코필드 박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독립운동가, 수의학자, 선교사, 현충원 애국지사로. 캐나다로 돌아가신 스코필드 박사님은 수의학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셨지만 여전히 한국의 3.1운동과 일본의 탄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1958년 은퇴 후 스코필드 박사님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토요일에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스코필드 박사님은 세계 곳곳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모금한 돈으로 고아, 과부, 고학생 등 500여 명을 지원하는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1970년 4월 12일에 돌아가셨어요. 자신을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스코필드 박사님의 유언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지요.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묻힌 외국인 3명 중 유일한 서양인이에요. 전시관에 커다란 호랑이 인형. 스코필드 박사님의 한국 이름은 석호필이에요. 석은 바위처럼 강인한 정신, 호는 용맹한 호랑이, 필은 남을 돕고 바르게 인도하라는 뜻이에요.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고 정의를 실현하시려고 했던 스코필드 박사님의 삶과 깊이 맞닿아 있는 이름이지요. 기념관에 들어가면 1층에 큰 호랑이 인형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를 위해 스코필드 박사님은 왜 그렇게까지 애를 쓰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박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스코필드 박사님처럼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따뜻함이 필요한 곳에 따뜻함을 나누기를 바라요. 우리가 제2의 스코필드 박사님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11기 한혜니입니다. 저는 오늘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제암리 학살 사건 등 많은 곳으로 다니시며 보고서를 쓰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잘 드시지 못해 소아마비에 걸리셨는데도 불편한 몸으로 먼 곳까지 이동을 하시며 보고서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15기 허유민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처럼 노년기가 아닌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저도 하나님께 한국기를 들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스코필드 박사님의 일생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가로막는 게 많지만 스코필드 박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기자단 신부기 한혜화입니다. 저는 오늘 스코필드 박사님 기념관에 와서 들은 것 중 스코필드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세계에 알리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조기자단 15기 이신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스코필드 기념관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인 이제 일제강점기 중에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되게 놀라웠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볼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이 일제감정기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노력을 해줬던 게 너무 고맙고요. 이제 오늘 기점으로 이제 일제감정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조기자단 14기 류하민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는 스코필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선교사님이 34번째 민족 대표로 꼽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청춘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일생의 모든 것을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 분입니다. 저도 그분처럼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